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매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은행이잖아요. 네. 그 정부의 그 허락을 받은 은행인데 그 허락이 있어야만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먼저 길을 닦으셨던 입장에서 자괴감 같은 게 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례가 사실은 카카오뱅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사실 P2P 업체가 국내에서 중금리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중금리 대출이라는 그 폼을 열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금리를 함으로써 굉장히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왜 기존 금융권들은 중금리를 안 했어?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이돌 대출이라는 걸 하면서 은행들한테 이제 중금리 대출 해라 라고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이제 그런 중금리를 활성화를 했단 말이죠.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몸소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뤘던 그런 중금리를 은행은 아무 리스크 없이 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걸로 중금리 대출을 하면서 그 DB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흥미로운 그 단어, 금융권은 기득권인가? 네. 네. 기득권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기존 금융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네. 있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좋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금융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저축은행도 있고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을 거고 뭐 대부업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규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2017년 2월 28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2P 플랫폼과 연계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왜 들어가게 됐냐면 기존의 이제 P2P 업체들은 크라우드소싱도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자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그 돈을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대출을 받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대부업권과 너네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런 대부업권을 옹호하는 그런 금융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너네는 이걸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네. 그 갑이 있고 그냥 을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이 되려고 하는 순간 네.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파트너십 해서 조그맣게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들리기도 하는데 맞나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제 P2P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핀테크를 대변하기보다는 P2P 네, 업권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존 이제 국내 금융권들은 사실 섹터가 네.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뭐 자산운용사, 뭐 투자 1위 뭐 다 그 영역들이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핀테크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그 영역을 어느 정도 파괴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침범하는 것 자체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금융권 기득권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계가 예. 허물어지는 것을 네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득권이던가요? 네. 또 금융 예를 저는 이제 금융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조금 지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 헬스케어 산업도 사실 똑같거든요. 네. 그 일례로 만약에 고객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와 요새 화상통화도 되니까 화상통화로 내가 선생님이랑 뭐 얘기를 하던 아니면 이미 선생님이 나한테 내려준 처방전이 있으면 그것만 요청을 해서 간단하게 받아서 내가 약국에서 약을 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의사가 가진 기득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라이센스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은 그러면 프리스크립션 피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음. 새롭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또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기계가 나온다거나 서비스가 나온다던가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예, 그 대체할 수 없게끔 자꾸 그 선을 긋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금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새로운 방식을 취해서 바뀌는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그게 다른 서비스로 좀 대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뭐 매번 얘기하는 게 일자리 부분들도 있고요.